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주변을 보면 누구나 자신과 트러블이 있는 사람 한 명쯤 있잖아요. 저 역시 제 주변에 저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요 근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대학교 때 만났어요. 우연히 대학 봉사활동을 갔다가 만나게 됐는데 남편의 인성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대학이었지만 전 약대였고 남편은 경영학과였는데요. 그때 당시 같이 잘 다니던 동기들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그 중에서도 동기 한 명이 유독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난 진주가 콧대 높은 줄 알았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닌가 봐. 선배들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진주가 제일 예쁘다고 많이 말했잖아. 그래서 얘가 콧대만 높아지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근데 뭐 만나는 사람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진주야, 근데 너 그런 사람 만나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나야지. 뭐 집안이 좋대?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좋은 집안은 아닐 것 같은데. 연애를 집안 보면서 해야 돼?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 그리고 남자친구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앞뒤 재고 따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날 보고서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데?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니? 너도 저번에 부잣집 직장인이라면서 엄청 좋아했다가 그 사람 너네 집안만 보고 접근한 거였다며 펑펑 울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한텐 왜 그렇게 말해? 아니, 그건 솔직히 속상해서 한 말이고. 그때 그 사람도 괜찮았는데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거든. 그냥 너희한텐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하여튼 너도 참. 우리 졸업하고 그러면 좋은 집안에서 줄을 설 텐데 벌써부터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하니? 나중에 너 이런저런 남자 만났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너네 집도 빵빵한 거 아니잖아. 그럼 지금부터 관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어차피 끼리끼리 사귄다곤 하지만 그래도 약대 졸업하면 급은 맞추고 만나야지. 넌 사람을 급을 따지고 만나니? 뭘로 급을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너처럼 급을 나눠야 한다면 나는 남자친구가 제일 높은 급이라고 생각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약대 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 진짜 이상하다.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동기는 그 당시 남편에 대해서 무시를 했지만 전 그런 말들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로 사랑해줬고 아껴줬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조용히 대학을 다녔던 저와는 다르게 그 동기는 과대표를 할 정도로 활발한 아이였고 다른 동기들도 그 아이 말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는 동기들이 모두 모여서 뒷말을 하기도 했죠. 저는 단 한 명의 친한 동기만 친구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학을 다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들 절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기들은 모두 절 한심하게 생각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철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기도 했고, 특히나 남편을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로연 당시 동기들에게 인사를 갔을 때 모두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남자 잘 만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러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딱 너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임신했으면 이제 학교는 어떻게 다니려고? 너 지금 발목 잡힌 거야. 너야 약사하면 취업이나 그런 건 문제 없겠지만 솔직히 네 남편은 졸업하고 나서 또 취업하려고 아등바등 준비해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어쩌려고? 결혼식장 보아하니 양가 부모님이 넉넉한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도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계획도 했고. 아이가 생겨서 일찍 결혼하게 됐지만 나나 남편이나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행복해. 어차피 나나 남자친구나 졸업 앞두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다만 내가 일하는 게 좀 미뤄질 뿐이지. 다시 일하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 너는 그 말을 믿니? 솔직히 네 시부모님이야. 약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옳다구나 받아준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네가 애 낳고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좋아하겠어? 그래, 네가 뭐 행복하다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좋다고 하니 넌 그 정도로 만족하는 애인 거지. 어쨌든 결혼하고서도 우리 동기 모임 하면 올 거지? 괜히 주눅든다고 참석 안 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이런 결혼식장 골랐니? 나 어릴 적에 가봤던 곳이랑 똑같네. 어쩜 이렇게 촌스럽고 좁고. 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야, 넌 무슨 결혼식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진주야, 신경 쓰지 마. 얘,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선 엄청 부러워했어. 너 괜히 부러워서 그러지? 진주야, 여기 온 애들 다 음식도 맛있다고 다 칭찬이야. 얘 말 듣지 마. 넌 진주 일이라면 괜히 그러더라? 뭐 또 진주 속 뒤집어 놓으려고? 너 얘가 착해서 참는 거지. 그만 나대고 어이없는 말도 그만해. 결혼식장에서도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동기를 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전 졸업 이후 동기들과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듣기로는 동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동기 중 친한 친구 한 명만 제외하고는 연락을 다 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더 지난 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바로 그 동기더라고요.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던 애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왔어요. 다짜고짜 그동안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며 묻는 말에 전 황당했죠. 통화를 하면서 역시나 얘는 달라지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너 왜 우리 연락 다 피해? 너 우리 동기들 다 같이 모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졸업하자마자 동기들 모임 만들었는데 너는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애들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면서 살고 있어? 우리 이번에 모임 또 할 거거든?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부터 참석해. 그래도 같이 학교 나온 동기인데 결혼했다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바쁘다 보니까 연락하기 힘들었네. 잘 지냈어? 근데 나 모임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애도 있고 일도 하고 있어서 바쁘네.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어. 다른 애들 소식도 궁금하긴 한데 내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쁘네. 얘, 에버즈는 이모 없어? 다른 애들은 이모한테 애 맡기고 잘만 나오는데 넌 네가 애 보고 있는 거야? 아휴, 아이고야. 그리고 약사로 취업을 한 거야? 개국한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꼴랑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될 텐데 그걸로 애도 키우면서 살 수 있나? 아, 나는 작년에 개국했어. 졸업하고 다른 곳에서 잠깐 일하다가 나도 약국 열었지. 신도시에 있는 병원 바로 아래에 오픈했는데 요즘 엄청 잘 되거든. 아니, 일자리가 필요하면 진작에 모임 나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우리 약국이나 아니면 아빠한테라도 물어볼걸. 아니야, 여기도 진짜 좋아. 월급도 많고 다른 동료 약사들도 있어서 쉴 수 있으니까 편하고. 언제 한번 너 약국 연대 가볼게. 어디 있는지 알려줘. 이번 모임은 참석하긴 어려울 것 같네. 다음에 모임 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참석할게. 그래, 동기 좋다는 게 어디야. 다른 애들 다 약국 차려서 좀 기죽어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약국 차릴 만한 애들만 한 거지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 법이니까. 직장 다니는 애가 얼마나 돈이 있으면 있겠어. 어쨌든 열심히 산다고 하니까 좋네. 우리는 너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애 가져서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시집 가더니만 잘 사는지 만지 연락도 없으니까 창피해서 연락도 못하나 싶었지. 어쨌든 잘 사니 다행이긴 하네. 이번 모임 네 시간에 맞춰서 하자고 해볼게. 애들도 다 사장이라 시간은 넉넉하거든. 너 시간 될 때 문자 줘. 그럼 그거대로 맞춰볼 테니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와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만나서 그때 전화 왔던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걸 듣고서는 친구는 경악을 했죠. 분명 절 괴롭히기 위해서 알아냈을 거라며 저보다 친구가 더 많이 화를 냈어요. 친구는 전부터 그 동기가 저에 대한 시샘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이후에도 계속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다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은미가 나한테 전화 왔어. 동기 모임 하는데 나만 빠졌다면서 아이도 낳고 컸으니 이제 좀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졸업한 지도 꽤 됐는데 다들 동기 모임은 잘 나가는가 봐. 근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나 너 말고는 번호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한 거지? 혹시 네가 내 번호 알려준 거야? 와, 걔 뭐냐?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 걔는 어떻게 어디서 알고서 연락한 거지? 와, 진짜 소름이다. 안 그래도 걔가 매번 네 전화번호 묻길래 내가 뭐라고 했거든. 걘 왜 자꾸 너한테 그런지 모르겠어. 질투하는 것 같아. 너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다 너 이쁘다고 엄청 칭찬했잖아. 그거 듣고서는 걔 뒤에서 별의별 말 다 하고 다니고 이상한 애야. 동기 모임 나도 별로 참석은 안 하는데 참석하는 애들은 쭉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거 참석하는 이유가 뭐겠어. 결혼하거나 약국 열 때 초대해야 하니까 가는 거지. 걔 아마 결혼해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있는 걸 거야. 아, 그래? 전화 와서 작년에 개국했다면서 나한테 말하더라?
나보고 일자리 필요하면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냐면서 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여전히 걔는 남들 까내리는 취미가 있더라고. 어쨌든 이번에 모임 참석 못한다고 했더니만 내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잡겠다고까지 하는 거 있지? 걔 진짜 웃기는 애네. 안 그래도 걔 다른 애한테도 그래서 동기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 걔가 입만 열면 남가 내리느라 바쁘잖아. 솔직히 처음에야 뭐 활발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아인가 싶지. 알고 보면 진짜 별로인데. 차라리 너 이번 동기 모임에 가서 확 엎어버려. 걔는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나불거리잖아. 나 그 꼴 보면서 진짜 내가 더 말해주고 싶었는데 참았거든? 이번 기회에 다 밝혀.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엄청 부러워했는데 아마 다 알고 나면 부러워서 미칠걸? 친구는 지금 상황을 이참에 다 말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동기가 부러워서 다음에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을 했었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니 그 동기는 더욱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저보다 더 화를 내주기도 했지만 동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동기는 결혼을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청첩장을 나눠주려고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동기는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여기 청첩장. 보고 다들 놀라지 마. 이번에 어렵게 고급 호텔 예식 잡았어. 여기 예약하기 엄청 힘든 거 다들 알고 있지? 우리 신랑 쪽에 연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결혼식 꼭 와야 돼. 우리도 신경 진짜 많이 썼거든. 특히 우리 진주, 너는 꼭 와. 너 결혼식 할 때 나 진짜 마음 아팠거든. 애 생겨가지고 급하게 결혼했다곤 하지만 좀 그랬잖아. 이번에 와서 대리만족하면 좋겠어. 야, 뭐가 그랬다는 거야? 진주도 괜찮은 곳에서 잘만 결혼했구먼. 넌 뭔 소리를 하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잘나신 네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난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고급 호텔 결혼식 할 정도면 뭐 해외 섬이라도 하나 빌려서 한 1년 있다 오는 거 정도는 하겠네? 네가 지금껏 말한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그래라. 너 1년 정도 사라져 있다가 오면 아마 여러 명 속도 참 편할 것 같은데. 얘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내가 1년 없어지면 우리 약국은 어떻게 돌아가라고. 안 그래도 건물에서 우리 약국이 제일 잘 나가는데. 우리 휴가 간다고 문 닫으면 상권 아마 다 죽을걸? 신혼여행은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가기로 했어. 나도 바쁜데 남편 사업도 바빠가지고 말이야.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엔 못 가고 나중에 직원 채용하고 그러면 그때 여유롭게 갔다 오려고. 야, 너 진짜 웃긴다. 너네 약국 1년 문 닫아도 아마 아무 문제도 없을걸? 어차피 바로 옆 건물에 약국도 있는데 무슨 너네 약국 문 닫으면 상권이 죽어. 야, 진주는 결혼 똑소리 나게 했지. 신혼여행도 한 달 동안 갔다 왔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그 정도 길게 신혼여행 다녀온 애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래? 야, 은미 너 돈 많으니까 진주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냐? 뭐 한 달이 뭐야? 1년은 갈 수 있지. 와, 기대된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인이잖아. 우리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아,
결혼하면 결혼한 애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이나 할까?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진주는 좀 같이 하기 그런가? 아무래도 우리 신랑들은 다들 잘 나가는 사업가나 대기업 다니는데 진주는 좀 그렇지? 에이, 내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래, 그렇게 해.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너는 괜찮겠어? 나야 뭐 결혼식도 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부끄럽거나 기죽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는 이제 결혼하는데도 그런 게 있나 봐? 내가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아니다. 결혼한다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치? 은미는 근데 되게 온실 속의 화초네. 세상사 잘 몰라서 해맞고 너무 좋다. 네 신랑도 너 이런 모습에 반한 거 아니야? 은미야, 근데 결혼하는데 이제는 세상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너 그렇게 남들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 동기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같이 갔던 친구가 제 편이 돼주어서 별다른 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던 날 호화로운 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제대로 준비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예식장이었는데 결혼식은 호텔에서 진행을 했지만 식사는 다른 곳에서 이동해 먹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동기의 다른 친구들이 저희들을 모아서 다른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상황이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듣던 얘기와 동기가 한 얘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애들아, 정말 미안해. 실은 오늘 갑자기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급하게 식당 섭외를 하게 되었는데 이해해줘. 그래도 여기 밥도 맛있는 곳이라고 했거든? 주변에서 맛있다는 곳 바로 섭외를 해서 온 거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 나도 오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래도 여기 밥 맛있고 비싼 곳이라고 하니까 괜찮지? 야,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서 와줬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식 끝나고 바로 우리 데리고 다른 식당 가길래 다 깜짝 놀랬잖아. 그렇게 기대하라고 하더니만. 근데 결혼식장에서 식 올릴 때는 하객들 별로 없었는데 언제 하객들이 많이 왔다는 거야? 아니 세팅은 결혼식 보면서 식사할 수 있게 세팅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지. 아휴, 얘가 요즘 결혼식을 잘 모르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따로 자리 마련해서 먹는 거야. 아무튼 오늘 내 드레스 어땠어? 우리 진짜 고심해서 명품 드레스로 선택한 건데 이쁘지 않았어? 거기 큐빅도 그냥 큐빅이 아니라 진짜 보석이야. 그래서 그런가 엄청 화려하고 이쁘게 나왔는데 너희가 그걸 아나 모르겠네. 역시 그런 드레스가 나한테 딱 잘 어울리지? 근데 진주야, 너는 아직도 그렇게 입고 다녀? 그래도 결혼식인데 좀 고급스러운 걸로 입고 오지 그랬어. 왜? 이 정도면 깔끔하고 그렇게 입고 온 건데 뭐가 이상해? 그러고 보니까 여긴 왜 너만 온 거야? 신랑은 여기 인사하러 안 왔어? 아니 저번에 청첩장 줄 때 나는 한 번 볼 줄 알았는데 그때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여기도 왜 안 온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신랑 하객 쪽 인사 가는 것도 바빠가지고 신랑이 배려해줘서 여기 온 거야.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여기로 못 온 거지. 시부모님이랑 신랑 다 사업하잖아.
그래서 인사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못 오나 봐. 우리 부모님 쪽부터 인사했거든. 근데 시부모님이랑 신랑 하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는 아마 나중에 올 건가 봐. 어쨌든 우리끼리 뒤풀이 해보자. 결혼식 이후 동기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뒤풀이를 하자며 말을 했습니다. 인사를 도느라 바쁘다는 신랑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는 저희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지만 동기의 표정을 봤을 때는 문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고 몇 달 후에 친구가 개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러 간 자리에 역시나 동기들이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날은 전보다 동기들 모두 날이 서서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진주야, 너는 진짜 속도 좋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약국 개업하는데 너 이렇게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지도 않니? 너는 꼴랑 월급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얘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 펑펑 벌 거잖아. 부럽지 않아?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주변에는 다 하나씩 약국 차리는데 너는 아직도 월급쟁이잖아. 뭐가 배가 아파? 친구가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야 축하해. 진짜 너무너무 잘 됐다. 솔직히 난 네가 언제 약국 여나 싶었거든. 능력도 있는데 아직 안 열고 있어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도 좋은 곳을 잡았어? 오다 보니까 여기 길거리에 약국 여기밖에 보이지 않더라고. 앞이랑 뒤 양옆 다 병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약국은 여기 하나만 들어오는 거지? 너 진짜 대박이다.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아유, 고마워. 역시 진주 너밖에 없다. 여기 온 애들 다 이제야 상가 들어선다면서 헛소리만 하던데. 진주 너만 이렇게 응원해주는구나? 그렇게 꿈꿨던 일을 이뤘는데도 나는 걱정이 퇴선이야.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어쨌든 여기 와줘서 다들 너무너무 고마워. 잘 되면 내가 정말 한도 크게 쏠게. 그리고 은미, 너는 좀 심보를 곱게 가져보는 거 어때?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무슨 배 아프고 말고가 하는 거야? 아, 너네 남편들이 다 데리러 온다고 했지? 이참에 다들 인사도 하고 뒤풀이도 같이 가자.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동기들 중에 진주처럼 상황 안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과 대표도 했었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진주 너도 좀 걱정 안 되니? 다들 약국 열고 있는데 네 이름으로 약국 하나도 없잖아. 아직까지 3억도 안 버는 거야? 네 신랑한테라도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너나 신랑이나 거지? 아휴, 마침 우리 남편도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너희 남편이랑 인사 좀 시켜야 되겠다. 약사 와이프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야지. 동기는 그 와중에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고급 외제차가 약국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외제차가 멈추고 내린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잡고선 동기들에게 인사를 한 남편의 모습은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다들 제가 결혼할 당시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듯 싶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한 이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순수히 몇 억씩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회사가 잘 되면 남편 또한 저에게 약국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전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뤄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 동기들 중에서 가장 친한 제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동기들 사이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바로 그 동기의 남편이 왔는데 그 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 사장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혹시 여기 약국 오신 거예요? 잘 됐다. 여기 제 와이프 친구가 오픈한 곳이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와이프도 약사거든요. 여기 제 와이프입니다. 뭐해? 사장님께 인사드려. 내가 전에 말했지? 이번에 계약 꼭 해야 하는 거래처 사장님. 바로 이분이시오. 인사드려. 와이프 동기가 그쪽 와이프셨구나. 이런 인연이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저 알죠? 결혼식 할 때도 오셨고 아마 대학 다닐 때도 저 몇 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때는 저 별 볼 일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저 이렇게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진주 통해서 소식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셨다고. 그때 바빠서 사장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갔으면 정말 놀랬겠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네 남편이... 여보, 이분이 저번에 당신이 말한 그 거래처 사장님이시라고? 저 진주 친구예요. 그때 결혼식 때도 보셨죠? 제가 진주를 정말 아껴서요. 그때 한 말은 진주를 너무너무 아껴서 한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마음이 다 놓이네요. 진주야,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당신 아시는 분이셔? 와, 잘됐다. 안 그래도 사장님 만나기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저희랑 한잔 하실까요? 안 그래도 사장님께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제 와이프랑 사모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 시간 내서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요. 여보, 나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거래처 분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올래? 나는 집에 가고 싶어서. 친구한테도 인사 다 했고 지금 여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따로 인사해야 할 것 같아. 거래처 분이랑 같이 한잔 하고 오려면 나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갈게. 그렇게 할래? 남편은 저의 말에 같이 가겠다면서 술자리는 다음에 하자고 말을 했죠. 그때 동기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사실 동기 남편은 저희 남편 사업체와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동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후 전 남편에게 동기와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그동안의 얘기를 듣고선 너무 속상해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그동안 그 동기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세히 알고 나서는 남편은 더 화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동기 남편과의 거래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거래를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듣고서는 확실히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동기는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를 사과를 저에게 했어요. 진주야, 너 네 신랑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거니?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이번에 중요하게 거래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 다짜고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네가 절대 안 된다 한 건 아니겠지? 진주야, 우리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냈잖아. 내가 선 넘게 간섭한 거 있으면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남편 사업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단지 너랑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거짓없이 말한 것뿐이지. 왜? 넌 항상 자신만만한 거 아니었니?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했었잖아. 근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건데? 네 말대로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던지 우리 남편이 나보다는 네가 더 잘났구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거래를 안 했다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있었겠지. 진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남편 이번에 그 거래 꼭 해야 된대. 너희 남편 회사가 큰 곳이라서 거기만 잘 체결하면 다음은 술술 풀릴 거라는데 제발 한 번만 남편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선 넘게 말했던 거 다 사과할게. 그래, 내가 너 질투해서 그랬어. 내가 어릴 적부터 너 너무 질투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가 착하니까 그냥 질투나서 그런 거라고. 질투나서? 야, 너 여기서 더 질투나면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식은죽 먹기겠네?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똑같이 해줄까? 네 주제에 약대 왔다고 한 거, 네 남편 별 볼 일 없다는 거,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돈 없어서 약국 열지도 못한다는 거, 더 해줘?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나 나니? 아마 넌 기억에도 없을걸? 그렇게 잘난 척 하던 넌 어디 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지만 너랑 나 사이에 일 가지고 남편 사업에까지 영향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것 때문에 남편 사업이 망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너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내가 다 사과할게. 우리 남편 지금 절실해. 그 거래 꼭 체결해야 하거든? 제발 남편한테 한 번만 잘 얘기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애가 난데 왜 나한테 부탁하니? 딴 애들한테 부탁해. 나만큼 무시하던 사람이 우리 남편 아니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남자라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던 건 생각도 안 나나 보지? 얘, 그거 네 입에서 나온 거야. 네 입에서 나온 말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주워 담아봐. 그거 다 주워 담아서 나한테 가져다 주면 내가 생각해 볼게. 동기는 자신의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했죠.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동기의 남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후에 동기 남편의 사업은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로는 이미 그전부터 동기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고 동기의 이기심 때문에 결혼식장도 무리해서 호텔 예식으로 잡았던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자금이 없으니 신혼여행도 갈 수 없었고 결혼식 이후에 신혼집마저도 다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기는 결혼을 한 이후 남편과의 불화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저 말고도 다른 동기들도 종종 무시를 당해와서 지금은 아무도 그 동기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기의 약국 역시 주변에 경쟁 약국이 계속 생겨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다른 약국 직원으로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 그 사이에 남편의 권유로 약국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동기들의 말과는 다르게 전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왜 그 동기에게 그토록 희생과 미움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친구가 그 답을 해주더라고요. 전 대학 입학을 할 때부터 저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찬 아이였다면 동기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절 부러워했다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래서 절 계속해서 경계하고 시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 약국을 잘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친정 식구들도 모두 든든하게 절 응원해주니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 항상 지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